두 번째 영상입니다. 책을 중간에 잠깐만 건너뛰어서 175쪽으로 갈게요. 175쪽에 그 위에서 17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그 동그라미 2번 모형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관료 정치 모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앨리슨 사람 이름입니다. 앨리슨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앨리슨이라는 심하게 많이 똑똑한 교수님께서 자기가 본인이 봤을 때 당시에 이제 살았던 분이니까요. 당시에 미국 정부의 결정을 보고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앨리슨 모형이야 이거는 앨리슨 모형에 입각해서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시에 미국 정부에 했던 그 정책 결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독특하다. 야 이 모형을 내 이름을 붙여서 앨리슨 모형이라고 할게. 근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을 얻어요. 자, 그 175쪽에 그 중간 저 모형의 내용 동그라미 2번 그 부분 읽을게요. 자, 관료정치 모형 다른 말로 앨리슨 모형은 이런 겁니다. 첫째, 각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은 치열한 경기에 참가한 대표 선수이면서도 그 조직에서는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둘째, 정치 게임으로 바라본다. 야, 내가 하나 양보할 테니까 너 다음에 이거 양보해.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상대방과 경쟁, 협상, 타협, 지배 같은 것을 하게 되면서 결정하게 되는 게 앨리슨 모형인데, 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요 앨리슨 모형이라는 단어, 요 포스터예요. 이게 실제 영화인데, 그 13일이라는 영화하고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엄청난 흥행을 한 영화는 아닌데 이 영화가 174쪽과 5쪽에 나오는 관료 정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예요. 영화가 좀 어렵긴 한데 앨리슨 모형이라는 걸 알고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자, 뭐냐? 첫 번째, 합리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미국이 옛날에 소련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제 붙으려고 하는 냉전 시대에 미국 아래 쿠바라는 아주 큰 나라가 하나 있죠. 섬나라인데 굉장히 크죠. 쿠바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련과 쿠바가 이게 한 편이야, 같은 편이에요. 소련에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굉장히 강력한 미사일 기지를 만들면 이 미국 아래, 미국의 이 턱 밑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얼굴에 총이 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핵미사일을 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미국 정부에 입수를 했어요. 난리가 나죠. 이때는 케네디 대통령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합리 모형. 야, 모든 빨리 대책을 다 만들어봐. 야, 옵션을 다 만들어. 다 찾아봐.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긁어 모아. 다 모아요. 그럼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방법. 자,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한 팀들이 있어요. 그게 합리 모형에 입각한 사람들이에요. 자, 대통령 각하, 지금 쿠바를 공격하자. 그게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미사일이 설치되기 전에 즉시 지금 공격하자. 근데 그런 대안도 있지만 바로 옆에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는 소련의 미사일이 못 오게만 중간에 바다에서 막으면 된다. 해상봉쇄. 우리 미국 군함이 가서 바다에 떠 있다가 소련에서 미사일을 싣고 오는 걸 중간에 막아버리면 된다. 그 유명한 해상봉쇄입니다. 자, 지금 대안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 다음 조직과정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과정이요. 당시 국방성의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판 붙읍시다. 어차피 소련하고 우리는 사이가 안 좋다. 갈 때까지 간다. 자, 우리가 옵션, 무기를 준비를 할 테니까 언제든지 대통령 각하께서 명령만 내면 우리는 즉시 전쟁을 하겠다. 당연하죠. 국방부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주 큰 부처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 같은. 자, 국무부. 아니라고. 이거 외교로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 무슨 또 싸우냐고. 너무 많은 희생이 있다. 만약에 국방부처럼 전쟁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러니까 당시에 소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죽는다. 이게 벌써 싸워요. 이게 이제 각자의 조직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 최고 생각하는 이거야. 뭐 이거 아니면 또 차선책도 있고 또 있어. 대책 여러 가지 다 준비돼 있어. 그럼 옆에 있는 다른 부처는 뭡니까? 아니야, 우리도 준비 다 돼 있어. 서로 부처끼리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책의 175쪽이 관료정치 무용. 자, 이거는 부처끼리 얘기고 대통령 주변의 보좌관들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도 굉장히 치열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국무부, 내가 군인들은 내가 좀 한번 얘기를 잘 해볼게. 너는 외교관들 한번 얘기 좀 잘 해봐봐. 그 나름대로 보좌관, 백악관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뭐 모든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정보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 중간에 대통령이 있어요. 얘네 얘기 들으면 얘네 얘기도 맞고 얘네 얘기도 맞아.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 정치는 게임. 뭐 나름대로 자기의 부처, 자기 조직의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 실제로 있는 얘기를 영화로 만든 거래가지고 이게 정말 소련의 그 서기장, 그러니까 그 미국식으로는 대통령이죠. 흐르시초프. 그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거를 미사일을 쿠바에 설치하기를 본인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의 그러니까 소련의 군부 세력, 강력한 그 장군들 이 사람의 요구를 떠밀려서 한 건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비공식적인 사람들, 소련의 비공식적인 사람들끼리 여러 번 접촉을 해요. 사실 우리 미국 대통령 입장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싸울지 아닐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소련에서도 속마음, 그 진짜 서기장 흐르시초프라는 최고 결정자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한참을 이게 13일 걸린 거예요, 전부 다요.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군부에서 한번 밀어붙이자. 한번 전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요청이 많아서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아냈어요. 진짜 속마음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한 발 물러나, 우리 바로 한 발 물러날게. 동시에 발표하자. 너희가 이거 발표하면 바로 우리도 뺄게. 순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붙으려고 한 그 찰나에 너희도 좀 물러나, 우리 물러날게. 너희도 물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외교적으로 해결이 돼요, 결국에. 자, 해상공세 한다고 이게 사실은 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케네디 정부에서는요. 이걸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영화가 좀 어려워서 이게 저 어릴 때는 이게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앨리스 모형을 웬만큼 아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어져요. 굉장히 재밌어져요. 이게 이 모형에 입각한 결정이구나. 이게 보여요, 눈에. 어렵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앨리슨 모형에 대한 이 배경 설명을 모르면 이게 재미가 없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그 세 번째 영상에서 다른 그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